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인간공학 기사 실기시험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기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필기를 다 합격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상까지 자격증 취득까지 한 100%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70% 이 능선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30%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때 학습하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학습하시고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 2025년도 시험 일정이 지금 나와 있죠. 시험 일정을 보면 필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간 동안 시험을 다 보셨을 거고, 계략적으로 이제 늦게 본다 하더라도 1회차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 그리고 5월 30일, 9월 1일 이렇게 돼 있고, 계략적으로 이 중순쯤에 우리가 시험을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짧게는 이제 3월 4일 날 봤다 하더라도 4월 4일, 4월 20일이니까 한 6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일찍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간공학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달 정도만 제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신다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서 접수부터 한번 보게 되면 1회차 시험은 3월 24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2회차를 시험 본다 그러면 6월 23일, 그리고 3회차 시험을 보신다라면 9월 22일 날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요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첫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날 들어가서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 즉 집에서 가까우면 좋겠죠. 교통편도 편하고 그런 곳에 가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실기시험 날짜는 필기하고는 달리 딱 정해져 있죠. 한 날짜로 딱 정해져 있는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실기시험 보시는 분들이 전부 접속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 조금 치열합니다. 거기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선은 4월 20일 날 1회차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7월 19일 날 2회차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3회차 시험은 11월 8일 날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우리가 1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짧게는 6주, 길게는 한 2달 정도, 8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2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5월 30일 날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6월, 7월 한 6주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늦게 보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조금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때는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도 실기시험이 11월 달이죠. 기간 충분합니다. 알죠? 기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회차 시험이 조금 늦어졌다. 그죠? 예년과는 달리 이제 한 달 정도 뒤로 이렇게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6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한 2달 정도, 8주 전부터 준비를 하시게 되면 실기를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우리가 문항수는 많이 나오지는 않죠. 한 18문항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여기에는 이제 3점짜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많게는 8점 이런 문제들도 있죠.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이제 꽈락이 없습니다. 과목당 꽈락이 없고 60점 이상만 받으면 무조건 합격을 하는 그런 형태다.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반을 조금 더 맞춰서
60점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 동안 보게 될 것이고 주관식 필답형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어 놨는 거는 크게 7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이제 7개의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작업 환경 분석, 그리고 인간공학적 평가, 시스템 설계 및 개선, 그리고 시스템 관리, 뭐 공급계 질환 예방 관리, 그리고 유해 요인 조사, 작업 관리까지 이렇게 해서 7개 파트로 나눠 놨는 거고, 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환경 분석에서 한 15% 정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인간공학적 평가 뭐 한 15%, 그리고 시스템 설계 및 개선 요 부분은 중요하다. 그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계략적으로 한 35% 정도, 그리고 시스템 관리 한 15%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건골계 질환 예방 관리라든가 유해 요인 조사라든가 작업 관리는 뭐 5에서 한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퍼센트지가 낮은 거는 사실상 분량이 굉장히 또 작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필기할 때도 조금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작업 관리인데,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작업 관리를 또 쉽게 아마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시스템 및 설계 및 개선, 여기서 파트별로 제가 교재를 만들 때 문제를 나눠놨고, 교재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기출문제가 나와 있다. 그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장에 있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 하시게 되면 시험에 떨어질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향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개 파트로 이렇게 나눠 놨는 거고, 문항수로 보면 보통 이제 한 18문항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인간공학적 평가라든가 시스템 설계 및 개선,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온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시스템 설계 및 개선 같은 경우에는 한 6문제 정도, 점수로 따지더라도 거의 뭐 한 35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뭐 한 18점 정도, 그리고 작업 관리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한 12점 정도, 뭐 이렇게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실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나오는 게 몇 문제 되지 않습니다. 18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비중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어요. 회차마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계략적으로 최근에는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격 전략이 필요하겠지. 그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기사시험이라는 거는 사실상 아주 뭐 고난이도의 학습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계략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금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예습은 필요 없고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알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형으로 작성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교재라든지 강의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냐면 목차 정리, 뭐 필기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맞추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딱 보면 이게 교재에 어디에 있는 문제다, 어떤 파트에 어느 위치에 있던 그 문제에 해당이 되는구나,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략적인 어떤 목차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고, 우리가 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휴식 시간을 구한다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그 뭐 순서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막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어떻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걸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만들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계산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2번 계산하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정확하게, 알죠? 한 번에 답을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뭐 그런 연습만 해 주신다라면 아마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채점자가 이 서술형이잖아, 그죠? 사람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깔끔하게 답안지를 그래서 반드시 정자로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을 해 주시고 검정색 볼펜 이거는 기본적인 거다, 그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해야 되고 계산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알죠? 반드시 계산 과정을 통해서 뭐 공식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답 그리고 단위 이런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계산기 활용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입력을 할 것인가라는 것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 번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우리가 7파트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환경분석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6점 정도, 인간공학적 평가는 한 10점, 시스템 설계 및 개선 이 부분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25점 정도 이렇게 쭉 했을 때 68점은 사실상은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알죠? 기본적인. 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전부 68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문자 온, 가장 최근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문자를 막 보냅니다. 듣고 난데 이제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문자 오는데 가장 최근에 실기에 합격하셨던 분이 94점을 받았습니다. 거의 뭐 6점짜리 하나 정도 날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뭐 그렇게 보면 되는데 94점 그만큼 많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94점 정도 받으려고 하면 책을 거의 뭐 내가 알려주는 걸 다 외웠다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요렇게 나오면 요 정도, 그죠? 요런 단어들, 요런 내용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면 뭐 꼭 90점 받을 필요는 없고 뭐 한 65점 전후 뭐 요렇게 해서 합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장황한 이런 설명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